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마지막 택지라면서 검단에 있는 아파트가 저렴하니까 이쪽을 대안으로 청약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검단은 김포, 광명과 가깝습니다. 김포, 광명과 가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검단 신도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검단 신도시는 개발이 완료됐을 때 분명히 거대한 신도시로 변모할 것이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의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분명하며, 현재 분양을 진행하는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와 검단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실현할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광명, 검단을 분명히 분리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서울에는 362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수는 56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서울 전체를 봤을 때는 서울에 거주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서울의 일자리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서울의 출퇴근을 위해서 대안도시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이 대안도시라고 하면 서울의 주변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는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천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사실 청라 국제도시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인천 쪽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검단과 입지적으로 비슷한 인천 계양구, 인천 부평구를 살펴보셔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안도시는 제가 아래쪽에 표기한 광명, 하남, 과천, 구리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40%가 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검단 신도시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가 넘는데요. 김포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포가 검단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검단 신도시는 인천 1호선의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인천 1호선은 계양역, 부평구청역으로 연결되어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연결성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계양역 그리고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공항철도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도시는 청라신도시, 검단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로, 신도시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포공항역으로 서해선이 연결되면서 김포공항은 5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혼잡도에 인천 1호선이 연장되면서 검단 신도시에 연결된다면 과연 검단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에 편리할까요? 오히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포 골드라인으로 김포공항에 직결된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3대 업무지구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3대 업무지구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정도인데요. 이 로드맵에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앞으로 거주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3대 업무지구로 대중교통 연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요? 3대 업무지구 중에서 검단에서 입지상으로 가장 가까운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혼잡한 계양역을 뚫고 김포공항에서 환승해서 여의도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검단은 현재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눈앞에 있는 철도 개통 계획에서도 서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호재를 위해 5호선, GTX 신설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의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5호선 연장 노선이 지속적으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에 유입될 인구까지 추정해서 타당성 검증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시점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김포나 마곡 같은 공공부지의 개발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결정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호선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결정으로 연장이 결정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경기도 하남의 경우에는 5호선, 9호선이 연달아서 개통할 계획이
계획에 있고 경기도 구리를 넘어서 남양주까지도 9호선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가격은 서울의 집값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11억 8,519만 원으로 여전히 비싼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을 진행하는 두 아파트가 59 타입은 5억 미만, 84 타입은 6억 미만인 만큼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데요. 단순히 서울 가격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싸 보인다고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아파트를 비롯해서 앞으로 분양을 진행할 검단 신도시는 인천시, 특히 공항 쪽에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서울에서 근무하더라도 서부 쪽 권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적합한 아파트니까요. 단순히 서울이 비싸다고 약간 도피의 개념으로 이곳에 청약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지역이 현재 내 상황과 맞는 지역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을 통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단 신도시 청약은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아닙니다. 차익을 실현하는 만큼 타 지역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본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있을 호재들이 먼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살고 차익을 실현하시려면 다른 지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라는 기회비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신도시 완성 시점에는 반드시 평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해서 오랫동안 실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누가 이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마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실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